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 이용법을 영상 시리즈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자시험계산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급 요령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시험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발급 요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시험계산서를 위주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시험계산서, 전자계산서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홈택스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가 뜨고요. 사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사업자 법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인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이걸 누르면 여기에 최석배 세무회계 사무소라고 뜨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작업을 마치고 빠져나갈 때는 여기에 있는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배너의 종류를 보면 저의 발급을 클릭해 보면 전자시험계산서라고 나오고 그 밑에 발급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 발급, 수정 발급, 일괄 발급 등등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건별 발급, 수정 발급, 일괄 발급을 많이 씁니다. 건별 발급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 발급은 한 건당 발급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클릭을 해보면 저희 회계사무소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상황이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등등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먼저 등록번호, 상호, 성명을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이 등록번호 별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별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지만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지점에 제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였을 때에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등록번호 120820002 이렇게 나오고 소재지는 종된 사업장 소재지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포구 토정로 1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 번호입니다 라고 뜹니다. 확인을 클릭을 하고 종사업장 번호라는 건 첫 번째 지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치면 상호와 성명이 다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아마 본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를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지점이라고 치겠습니다. 성명은 김상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필수 입력사항이니까 다음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넣으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분의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공급받으시는 분의 메일에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송달되게 됩니다. 작성일자가 나오는데요. 필수 피입사항이죠. 별표. 자, 오늘이 2020년 6월 7일이니까 뭐 오늘 날짜로 해도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2일에 공급을 하였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도 6월 2일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세무, 자문, 료, 뭐 규격이 있으면은 규격, 수량, 지주, 단가 지주면 수량과 단가를 입력을 한다면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서비스업이니까 규격, 수량은 한 건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수량 한 건에 단가 100만원 하면 계산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금액을 쳐줘야 합니다. 1100-000 이미 현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가 아니고 영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이 되었으니 여기에 발급하기를 클릭을 하면 제가 작성한 이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으로 국세청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시범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송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위해서 초기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 취소가 되고 원상태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별 발급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발급에서 일괄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괄 발급은 이 항목에서 작성해서 한꺼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괄 작성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일괄 작성 양식 내리기에서 양식을 내린 다음에 작성을 하고 작성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여기에 나오는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이쪽에 당겨온 다음에
일괄 작성 양식은 엑셀 파일 양식입니다. 엑셀 파일 변환하기를 하면 요 밑에 1부터 99번까지의 전자세운계산서의 종류, 성인번호,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쭉 해서 쭉 나열되게 됩니다. 나열되게 되고 그 사항이 살펴본 다음 틀린 곳이 없다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일괄 발급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대로 50건의 전자세운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남은 전자세운계산서는 나머지 49건의 세운계산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일괄 작성 양식 내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네,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황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지만이 전자세운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황색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은 반드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먼저 전자세운계산서의 종류가 나옵니다. 1번 일반, 2번 영세율입니다. 우리는 일반 세운계산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01번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성일자, 예를 들어서 2020-06-13 13일날 공급이 되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번호 608-0345-441 제 사업자 등록번호이고 종사업자 이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있으면 넣어야 되겠죠. 공급자 상호 최석배 주소 입력하고 이건 반드시 입력은 안 해도 세운계산 발행은 가능하다는 얘기지만 공급자 사업자 제 사업장 주소와 서비스 세무사 이렇게 되겠죠. 이메일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메일 chk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는 주황색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는 아까 했듯이 120 82 00052 주의하실 점은 입력을 할 때에 대시 여기에 대시 없이 입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에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아까 예를 들었던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12082-00052 입력하고 한국전력공사 사가 되겠죠. 공급받는 자 성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고 공급받는 자 사업장 주소에 공급가액 예를 들어서 1000000 색 100000 날짜는 공급일자가 아까 6월 13일이었죠. 여기서는 아까와는 달리 연월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볼까요? 2020-0613
연도 월 일까지 기입하게 되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일자에는 연월은 제하고 13일 적고 공급가액은 100만원, 세액은 10% 해서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품목이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세무 고문료라고 해서 1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품목일, 규격일, 수량일, 단가일, 공급가격일, 품목비교 1 여기까지가 세무고문료 1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상담료가 또 한 건이 더 있다 했을 때는 다시 2번 있죠. 품목이, 규격이, 수량이, 단가이, 공급가격이, 세액이, 품목 비교 여기에다가 다시 세무상담료라는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일자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13일이 되겠고 품목일은 세무 고문료가 될 것이고 여기는 세무 상담료가 될 것입니다. 수량은 한 건이고 단가는 50만원이다 하면은 공급가액은 50만원, 세액은 5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품목이 하나 더 있다. 월 기장료까지 있다 하면 또 일자 3부터 해서 품목비고 3까지 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품목 1과 품목 1 100만원, 세액 10만원과 품목 2의 공급가액 50만원과 세액 5만원 이 두 건이 이 세금계산서의 합계 공급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공급가액은 1번, 2번 이런 게 없죠. 이 뒤에 1번 항목, 2번 항목, 또 3번 항목 있는 것들의 모두의 합을 적어줍니다. 1500000 세액은 150000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릴 때 1번부터 9번까지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똑같은 내용을 복사를 해서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틀린 부분만 이렇게 입력을 거래처가 2개, 3개, 4개, 99건까지 있을 테니까 바뀐 부분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남은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뒷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용역 대금으로 받은 공급가액 150만원 플러스 부가세 15만원 165만원을 어떤 형태의 돈으로 받았는지
하는 것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란 여기에 기재를 하고, 수표를 받았으면 여기, 어음을 받았으면 여기, 아직까지 돈을 받지 않고 외상으로 남아있으면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영수 01, 1902 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서 현금이나 수표나 어음으로 받았다면 영수 01로 기재를 하는 것이고, 외상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면 1902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곳에 165만원을 기재를 해줍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면 여기는 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칸은 수표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165만원을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되겠고,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외상 미수금에 165만원을 기재를 해주고 1902로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일단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서 아까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엑셀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엑셀 파일 변환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들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입니다. 여기서 다시 원래 한 번에 50건을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3건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3건이 50건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발급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시겠습니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공인인증서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연습으로 하였기 때문에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일괄 발급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업에서 업체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금액, 날짜 정도는 변하지만 크게 그 내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이런 시트들을 조금만 수정해서 다음 달에 또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첫 번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항목 설명 시트를 참고하여 작성을 해야 하고, 실제 업로드할 데이터는 7행부터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글을 다 삭제를 하고 이 칸에 이런 칸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면 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7행부터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100건까지 입력이 가능하나 발급은 최대 10건씩 처리가 됩니다. 이건 지금 50건씩 한꺼번에 발행이 되거든요. 임의로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파일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어진 양식 안에서 반드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종류는 엑셀 업로드 양식에 따라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종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요거를 모릅니다. 예, 01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9999가 몇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력하고 비고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입니다. 과세사업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 과세사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는 첫 번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전 연도의 과세분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예전처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로는 첫 번째 법인사업자는 과세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와 동일하게 모두가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라면 면세 사업자가 되겠죠.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도 일반 공인인증서가 아닌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셔서 사업자 법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보안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발행기한이 있는데 그 발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 날 공급을 하였다. 그러면 5월 10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5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할 대상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였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가산세의 종류로는 발급 관련 가산세가 있고 전송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발급 관련 가산세 첫 번째로는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그 밑에 지연발급도 있고 종이발급도 있는데 이 미발급은 아예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2%,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1%, 또 종이발급의 경우에는 1%인데 비해서 2%로 굉장히 세율이 높게 됩니다. 미발급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급 시기가 지난 후 4월 아까 30일에 공급을 받았다면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이 됩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됩니다.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 확정신고기한이라는 것은 1기 부가세는 1월 1일에서 2월 30일까지인데 그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까지가 됩니다. 즉 이러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 7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공급을 하였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7월 25일이 되겠죠. 발급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율이 미발급 2%보다는 낮은 1%가 됩니다. 발급자의 경우에는 제재가 2%, 1%가 되는데 수취자, 즉 매입자의 경우에는 미발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아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손실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급 확인을 하였으나 지연 발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0.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세 번째, 종이 발급의 경우에는 이 말은 전자발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종이로 발급해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은 가집니다. 대신에 국가가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고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전송을 해줘야 하는 전송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송 의무를 지연 전송, 늦게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0.3%가 부과됩니다. 지연 전송의 내용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하여야 하는데 전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0.3%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발급을 확인하였으나 아예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전송을 하지 않았으니 그 제재의 강도가 크게 될 것입니다. 지연전송의 경우에는 0.3%였는데 반해서 미전송의 경우에는 0.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미전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예를 들어 4월 25일 발급을 하였는데 4월 26일 날까지 전송을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즉 6월 30일이 지난 다음 달 11일, 7월 11일까지 전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전송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0.5%의 가산세율이 됩니다. 이렇게 발급의 미발급과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0.5%에 해당하는
수취자의 가산세가 있는데 반해서 종이 발급이라든지 지연 전송, 미전송의 경우에는 매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해당이 없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